네, 체크스탁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규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 한 차례 불어닥쳤던 이슈입니다. 이 미국의 세액공제 수정안이 나왔죠. 이와 관련해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의 반응은 더 격하게 나왔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태양광, 풍력, 원전, 거기에다가 이번에 반도체까지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팩트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각 섹터에 미친 영향력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윤 전문가님 먼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미국 쪽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좀 길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재 앵커님 말씀대로. 일단 미국 쪽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반도체 전일 훈풍이 있었던 이유, 삼성전자가 장 초반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세액공제가 이제 25%에서 30%로 올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 2026년 말까지. 뭐 이면에 보게 되면 고용인력 창출 내지는 그 사실은 압박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미국에 공장 많이 지으면 나의 치적도 트럼프의 나의 치적도 가려지지 않겠느냐. 고용인력 이렇게 많이 창출했다 등등을 바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압박용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그 조 바이든 정부에 있었던 반도체 세액공제를 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없애네 마네 칩스법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이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내용은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뭐 깎는 것보다는 투심의 영향력이 우호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좀 국내 시장에 아주 좋은 내용으로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에너지 부분에 관해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듯이 이제 원자력하고 지금 지열 수력 이런 부분은 2033년까지 연장하겠다 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태양광 부분이 역시나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하실 때 싼 밸류로 장기 투자를 좀 하시건 아니면 퍼포먼스를 바라실 거면 전일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국내 정책에 좀 포커싱을 맞추면서 국내 태양광 종목들을 하는 게 좋다. 뭐 실례로 대명에너지 같은 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접근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미국 쪽에서 나온 거는 이제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상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게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기 때문에 복지 정책과는 조금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수요업종으로 이 저소득층 주택세액공제는 들어갔는데 왜 제가 복지 정책과는 멀리 가느냐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그 세액공제가 축소되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태양광과 풍력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죠. 2026년까지 60% 감액하겠다. 뭐 지금 내후년에는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20%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2028년에는 완전 폐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주택용 태양광 설치는 6개월 이내에 종료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용은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기차라든지 이런 인프라 관련해가지고도 전기차 세액공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최근에 나온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파는 제한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제가 이거 하나 집어넣었는데 굉장히 그 공화당의 색채가 많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헬스케어하고 복지 쪽에서 지금 모두 다가 세액공제 쪽으로 줄이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케이트하고 스냅이라는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저소득층 의료 지원하는 거하고요. 스냅 부분은 저소득층 식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소비에도 미국 시장 소비에도 영향이 있죠. 그렇죠. 대형마트 같은 데서 물건 사다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역시나 미국의 색채답게 인슈런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 메디케이트 의료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골자는 공화당의 색채가 좀 묻어났다고 보여지고요. 국내에 이제 우호적으로 가장 적용되는 게 반도체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25%에서 30%로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네. 확실히 국내에 이 여러 전문가님들이 계시고 애널리스트가 계시지만 외국의 정책에 관해서는 예단할 수는 없다.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보러 올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좀 선반영되었으니까 조정은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저의 인내심은 6월까지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제한적일 것 같고 이제 어제부터 좀 아픈 부위가 재생에너지 쪽에 태양광, 특히 풍력, 특히 태양광 부분이 좀 아픈 부위로 나오고 있다. 태양광을 공략하실 분들은 꼭 국내 정책 내지는 내수에 태양광에 좀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들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그럼 두 가지잖아요. 지금 수혜 섹터, 피해 섹터 나눠주셨고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도 태양광 안 좋았던 것 그리고 반도체 강했던 것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 내용이 어제 이미 좀 반영이 됐는데 그럼 계속해서 이 기조로 흘러갈까요? 아니면은 이 미국의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어제 하루짜리 재료다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흘러갈 것으로 보고 좀 있습니다. 더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내용을 지금 밝힌 게 반도체 부분도 기간 설정을 딱 해줬거든요. 네. 너네가 2026년 말까지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간을 뒀다는 부분이 저는 뭐 단일 재료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대외 변수가 있어서 등락 과정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섹터의 기류는 크게 잡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보게 되면 태양광도 정말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놨거든요. 26년엔 몇 프로 깎고 27년에는 몇 프로 깎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설정하는데 타임라인과 프로테이지를 제시했다는 부분은 사실 단일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이다. 김 이사님은 이 소식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일단 뭐 긍정적인 종목군들은 뭐 별로 분석할 이유가 없죠. 뭐 오르거나 아니면 뭐 보합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던 업종에 대해서는 뭐 관심도 없고 뭐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면 이 피해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 뭐 김민준 전문가가 이제 뭐 정답을 얘기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얘기하셨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미국 영향을 최대한 뺄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나쁜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정부가 지금 대놓고 뭐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내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별 상관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빠질 때는 뭐 다 같이 이제 도매급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때는 아무래도 국내 쪽에 좀 더 포커싱 돼 있는 미국과 상대적으로 연관이 적은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긍정적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점에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렇게 본다면 2차전지 쪽에서는 뭐 자금 여력이 좀 있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여력을 더 채운 포스코 퓨처인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주가도 이미 오르고 있지만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자 풍력 쪽에서는 SK 오션 플랜트 뭐 미국 향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특수선 매출이 그러니까 배 매출 해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일부 특수선 매출이 절반 정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과 상관없이 절반 정도의 매출은 그 배 쪽에서 오고 있다. 근데 그 특수선이 뭐 해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군 쪽에 일부 작은 그런 함정들을 만들고 있어서 HA중공업과 더불어서 둘이 이제 그런 특수선들을 전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쪽에서의 매출이 크게 뭐 줄어들 이유도 별로 없고 풍력도 대만과 우리나라 위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지금 뭐 구롭도 쪽에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고려해 보면 뭐 크게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태양광은 OCI 홀딩스나 뭐 하나솔루션이나 다 미국향 쪽으로 많이 지금 기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뭐 신성엔지 같은 경우에는 주력은 뭐 반도체 이런 쪽인데 신성엔지의 태양광 설비는 거의 국내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장도 뭐 증평까지 없으면서 이제 김제 하나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는 뭐 지붕에 다는 태양광 이런 쪽을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그 신안이나 추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이 서해안 지역 쪽에 그 프로젝트에 신성ENG도 적극적으로 결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똑같은 태양광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쪽 변수가 오히려 작아서 예전엔 문제였는데 경쟁력도 없고 그다음에 뭐 국내 별로 하지도 않으니까 문제였는데 지금 측면에서 보면 뭐 반도체 나빠질 게 없고 태양광 쪽에서도 국내향이 많이 있다면은 뭐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제가 보기엔 큰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이나 OCI 홀딩스라고 하는 대장주가 빠지면 아마 초반에 같이 흔들릴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이 좀 더 확실해지는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은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폐지 시기를 좀 앞당기고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는데 몇몇 헤드라인들을 보면은 뭐 배터리는 피했다 뭐 이러면서 다행이다라는 뉘앙스의 헤드라인들을 좀 몇 개 보게 되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이 AMPC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안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우리 2차전지 종목군들은 뭔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것 같은데 배터리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AMPC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AMPC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태양광과는 차이가 나는 거죠. 태양광은 그 받는 보조금 자체가 이익의 핵심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 LG에스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 SDI도 이걸 받거나 받지 않거나의 이익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유지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호재일 텐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가 잘 안 팔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뭐 전기차 판매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하반기에는 뭐 거의 확실해 보이지 않나 싶으니까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상계되는 측면이 있으나 당연히 없어지는 것보다는 존재하는 것이 분기 이익에는 엄청난 그 차이가 있다. 몇 천억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호재는 맞다. 다만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쌓여있는 재고, 낮은 가동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차량 판매가 둔화되는 것이 아마도 더 문제 요인으로 다가오면서 약간 상계되는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액공제 수정안과 관련된 분석해봤고요.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시선이 머무는 업종 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네, 오늘 소비주 준비했습니다. 소비주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석유 쪽을 봐야 되지 않나, 정유 쪽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주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이사님이 뭐 화장품이나 뭐 이쪽 그리고 또 어제 의류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가 소비를 바라보는 시각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금주에 이벤트가 하나 있죠. 중국 쪽에서 소비 이벤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그건 이제 앵커님이 정리해서 전달해 주실 겁니다. 오늘부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국 쪽의 소비 이벤트가. 그리고 이제 소비 업종들을 보게 되면 어제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 이제 의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의류가 최근에 뭐 북쪽 장바, 영원무역 이런 것들, JS 코퍼레이션 그리고 이제 우리 김종 이사님 언급해 주셔서 감성 코퍼레이션까지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의류 소비만 좋을 소냐? 현대백화점의 주가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주가가 참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4만 원부터 지금 올라왔으니까 사실 뭐 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가 모습이 뭐 정말로 자복자복 21선 눌리고 천천히 장대 양봉도 없이 밀고 올라가는 게 적정 주가로 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니까 의류, 호텔, 백화점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6월이나 여름이 여러분들 이 유통 쪽으로는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올라갔고요. 의류, 호텔, 백화점이 전년 동기 기준으로도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5월에 이제 어떤 정치적 변수가 끝나고 가정의 달에 있었던 소비가 좀 지연되면서 6월에 폭발적으로 대선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일정 부분 좀 동의할 수 있는 그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지금 사실 싼 쪽은 아니에요. 물론 저평가를 받고 있는 몇몇 의류 종목들이 있으나 아직도 영업무역의 주가 모습인데 6만 원대거든요. 물론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있지만 지금의 시장 중심이 의류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선별한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이 뭐 영수증 끊어주는 데입니다만은 호텔 신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비라고 하면 어찌됐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수 소비도 중요하지만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뭔가 돈을 써줘야지 국내에서 돈이 돌잖아요. 요즘은 시장 상해들 가보면 현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해서 저는 뭐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돈 도는 게 좀 더 더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현금 거래 많이 하고 이렇게 막 돌면은 좀 그랬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모습인데 어찌됐건 이런 카지노 여행 종목들도 상당히 주가들이 우상향 기조를 가고 있습니다. 내수라고 좀 봐야 되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15,000원짜리를 살짝 이탈하던데 어느덧 변곡점까지 안착한 종목. 그래서 이런 걸 좀 보게 되면 물론 최근에 이제 이마트에 관한 여러분들 이슈가 있었어요. 뭐 이제 유통 종목이긴 한데 대형마트 갑자기 뭐 문 닫게 해버리겠다. 네, 되지도 맞아요. 않는 네. 이분법적 그 논리.
김종인 기사님 그때 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뭐 이마트 문 닫으면 전통시장 가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주말에 대형마트 문 닫아서 전통시장에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이 없는 동네도 은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일에 내가 정말 전통시장에 호떡 하나 먹으러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만, 이런 이제 유통 종목들을 조금 저는 경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정부의 색채 때문에 저는 좀 경계를 하셔라. 시장에서 이런 이분법적 논리에 의한 대형마트를 문 닫게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 닫을 공산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닫든 안 닫든 이런 노이즈가 있는 쪽들은 좀 피해가고요. 여전히 이제 관심 있는 쪽은 백화점, 의류, 카지노 쪽. 이쪽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면서 해외 관광객이 늘어나는 이제 국제 여객 수요까지 좀 측정을 하면서 바라본다면 놀림목대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오늘 국내가 아닌 중국 쪽에서 소비 이벤트에 관해서도 한번 네. 주목을 해보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후유 휴업 이 부분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좀 다뤄주셨어요. 이 부분 빼고 다른 섹터, 의류라든지 그리고 또 카지노 쪽이라든지 백화점 이쪽 긍정적이다. 이야기해주신 이벤트는요. 이 중국 상반기 최대 쇼핑 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6.18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후로 해서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또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들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일정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유 석유화학 쪽 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는 알 수 없죠. 저는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개입할지는 모르나 이스라엘 쪽에 아이언돔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만약에 이제 벙커버스터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지금 공중급유기가 이동하고 벙커버스터를 만약에 제공을 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지금 이란의 영공이 뚫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공격기들이 이란의 주요 정유시설까지 막 타격을 하면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호르무즈 해협은 저는 막힐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것도 아니고 지도에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지금 이란이 자기네 영공 막는데도 힘이 없는 상황에서 강하지도 않은 해군으로 거길 다 막겠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호르무즈 해협 주변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유엔군이 거의 상주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란의 정유시설이 타격되고 이란의 어떤 정유가 외부로 나오는 게 더 많이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뿌리오른 이란이 결국은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 예를 들어서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은 곳에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유가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장중에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결론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공급되는 석유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정제 마진이 왜 올라갑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정유시설들이 일부가 폐쇄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석유 제품이 줄어든다가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의 핵심은 뭡니까? 정유시설로 가는 크루드 오일, 원유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정제마진은 강세, 유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제마진이니까 정제마진은 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정유시설 자체가 폐쇄되는 사이클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정제시설로 제공되는 원유 자체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S오일이나 GS 같은 이 정유주 성격의 강한 종목군들은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소비재, 정유 이렇게 두 개 섹터 알아봤는데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윤 전문가님 오늘의 선택은요? 네, 오늘 흥구석유 준비했습니다. 종목을 바꿔오신 것 같죠? 김 이사님? 네, 저는 일단 IT 부품 중에서 KH바텍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또 반도체 들썩였는데 반도체 넓은 범위에서 휴대폰 부품이니까요. IT 종목 이렇게 주셨어요. 흥구석유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평상시에 김윤 전문가의 색깔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종목이라서 궁금합니다. 흥구석유 가져오신 이유는요? 근데 작년부터 그나마 좀 타협했습니다. 조금 타협을 해가지고 그래도 매매 쪽으로 갈 때 조금 스몰캡을 가는 것 같고요.
뭐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그 유동성 공급 때는 좀 매매를 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흥구석유까지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은 쪽인데 오늘 이제 그 들고 온 이유는 아까 뭐 김종 기사님 서두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익숙한 편이거든요. 주식 전문가에게. 그런데도 지금 예단할 수 없는 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이분 지금 레드라인에 이란이나 지금 뭐 이스라엘이 넘느냐는 그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실상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코멘트도 나와 있고. 맞아요. 어디 있는지 안다. 네, 어디 있는지 안다. 이거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를 이제 살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코멘트도 했고 그다음에 벙커부스터 이야기도 지금 이야기가 나왔죠. 뭐 어찌됐건 우리가 그 여러 중동학 그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그다음에 종교적 그다음에 또 헌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문제가 적어도 금주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만 보게 되면 이란이 빠르게 이제 휴전하고 싶다, 만세 불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때로는 매가 났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멘텀의 향배는 조금 더 상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오늘 치열한 그 시속 게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액공제에 우호적으로 있었던 반도체 수급이냐 중동 리스크에 따른 수급이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데일리로는 오늘 중동 리스크에 따른 상방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홍구석유를 들고 왔고요. 차트 모습 보시죠. 뭐 갭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틀 정도 이제 눌러줬는데 뭐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갭상승 이후에 깃발형 패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도 상당히 거래량이 그 동반됐기 때문에 갭이 메꿔지지 않는 게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모멘텀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향배가 결정되는 오늘 하루가 될 겁니다. 오늘 오르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땐 적어도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VI 발동을 예상해 보고 있고요. 아래로는 16,000원이 메꿔지게 되면 추세는 살아서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것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흥구석유입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한 12% 정도 갭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KH바텍 방송에서 오랜만에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주목하시는 이유는요? 네, 이 종목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폴더블 폰 종목이죠. 근데 폴더블 폰이 7월 달에 이미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종목은 Q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더블, 플립의 판매, 폴드는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원래 많이 팔 수 있는 폰이 아니고 그나마 이제 주력으로 팔 수 있는 게 플립이라고 봐야 될 텐데 플립이 이제 5 때는 조금 많이 팔렸다가 6 때는 또 판매량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인데 7이 잘 팔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이번 7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양까지 같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립과 폴드 모두 갤럭시 S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고급 사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엔 FE 모델이 아예 처음부터 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100만 원대 초반으로 근접하는 그런 모델까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Q가 줄어들지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설사 Q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힌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Q의 감소를 P의 증가가 커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제품 출시 모멘텀하고 이것만 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주가가 낮은 상황이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KH바텍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전장 쪽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휴대폰 부품주 아닙니다. 자동차도 같이 해요 정도에서 27년 정도가 되면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를 전장 부품으로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장 부품 내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일정 부품들의 매출 비중을 계속 늘리겠다라는 거고 올해는 그 중에서 한 2,500억 정도의 매출이 전장 쪽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 시프트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단순한 휴대폰 부품주가 아닌 뭐 종합 부품들에서의 움직임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장 부품으로서의 움직임도 이건 뭐 내연차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상관없이 전장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KH바텍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현재 주가가 최근에 뭐 올라오긴 했는데
코스닥보다도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KH바텍 지금 뭐 하반기에 나올 새로운 휴대폰과 관련된 수혜도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주가가 오른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인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시네요. 두 종목에 대한 흐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토마토 AI의 선택은 어떨까요? 알려드립니다. 6대4 오늘도 이렇게 나왔는데 KH바텍을 더 높은 점수를 줬어요. 사실 핫하게는 흥구석유인데 이쪽보다는 또 미스터토마토 KH바텍이 6, 흥구석유는 4로 선택을 했습니다. 흥구석유는 단기 테마성으로 급등 가능성은 인정을 하는데 KH바텍 성장성이나 실적 모멘텀, 산업의 흐름에 있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